시작해볼게요. 그러면 강의는 계속 똑같이 올려줄 거니까 한 번씩 더 보고. 자, 시작해볼게. 1번. 서로 다른 5개의 접시를 원모양의 식탁 일정 간격으로 두고 원형으로 놓는 경우래. 맞아? 그럼 5개 자리가 다 같은 자리, 다른 자리? 같은 자리. 그럼 아무거나 하나 놓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해놓고 나머지 4자리 다르니까 4 팩이야. 오케이, 그래서 24지. 1번 넘어갈게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이번에 그림과 같이 최대 6개의 용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기구가 있다. 여기에 A, B, C, D, E, F 서로 다른 6개를 넣을 때 A랑 B가 뭐 해야 돼? 이웃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야. 자, 여기 A, B, C, D, E, F를 넣을 건데 A랑 B가 이웃해야 돼. 자, 자리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먼저 갖다 넣는 게 좋지. 자, 누구 아니면 누구를 먼저 집어넣어? A and B를 갖다 집어넣어. 자, 그게 몇 가지? 한 가지. 그치? 그럼 A가 여기 들어갔다 치자. 그럼 B 자리를 정하는 경우가 몇 가지? 2가지. 그치? 여기 하면 여기 들어갈 거니까. 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 배열하는 게 몇 팩? 4팩. 자, 48가지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게. 자, 3번입니다. 3번은 나형 기준으로는 4점짜리 문항이고 가형 기준으로는 3점짜리 문항이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자, 그럼 볼게. 이번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5명이 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에 A, B를 포함해서 지금 8명이 있는 거야. 근데 이 8명 중에서 A, B를 포함해서 몇 명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5명을 선택한 다음에 이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거래. 근데 A랑 B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되고 걔네는 이웃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웃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누구부터 자리 잡어? A부터 자리 잡어. 그치? A 자리 정한 게 몇 가지? 한 가지. B는 2가지. 이웃했지? 그럼 자, 이웃했다고 치자.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그럼 그 다음 자리는 5가지. 그 다음 자리는 4가지. 간단하지? 240인가요? 네, 그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먼저 그걸 포함해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는 거야. 그럼 5명, 8명 중에 5명을 뽑는 건데 A랑 B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지. 그럼 남은 6명 중에 몇 명을 뽑아? 3명을 뽑고. 기억 안 나지 근데? 일단 그냥 써 놓을 테니까 이 조합 봐야 되잖아. 그거 보고 나면 이해될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A랑 B를 포함해서 5명을 이렇게 고른 거야. 그 다음 다시 A 자리 정하는 게 1가지, B 자리 정하는 게 2가지. 됐어? 해놓고 나머지 다시 몇 팩? 3팩 해도 똑같은 경우야.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네. 자, 비교적 최근 수능 문제죠. A랑 B는 이웃하고 B랑 C는 이웃 안 하는 경우의 수래. 6명이 있는 거야, 지금. 자. A, B, C, D, E, F 6명 있고, 자, 이 중에 이제 6자리에 하는데, 자, A랑 B는 이웃한데 안 한대? 얘네 둘은 이웃. 근데 B랑 C는 이웃 안 이웃? 이웃하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게 A, B, C네, 기본적으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5, 6. 자, 그럼 누구부터 앉힐까?
A부터 안 칠까? 좋아. A부터 안 치면 A 안 친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자, A가 어딘가 앉았어.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앉혀야 돼? B. B 앉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좋아요. B 여기 앉았다 치자. 자, C는요? 세 가지. 그렇지. C는 어디에 앉지 못하니? 여기 앉지 못하잖아. 그냥 세 가지. 그리고 여전히 남은 자리 세 개가 있고 서로 다른 세 명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네. 네. 간단하죠? 그죠? 네. 자, 요만큼 풀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 난이도가 풀리면 학교 시험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 자, 수투보다 훨씬 할만하겠지? 자, 다시 5번입니다. 자, 이번엔 나 이거 그림 못 그리는데? 7개? 쉽지 않은데? 자, 지금 이렇게 돼. 7가지 색깔로 다 색칠할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볼게. 원이 하나가 있고,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자리가 7개 있지. 자, 다 같은 자리야? 누구만 달라요? 가운데만 혼자 달라요. 오케이? 누구부터 칠해야 돼? 가운데 칠해야 돼. 그치? 가운데 칠한 방법 몇 가지? 색이 몇 개 있어, 지금? 7개 있으니까. 가운데 색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돼야 돼? 7가지가 돼야 돼. 어느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구분이 될 거 아니야? 7가지. 자, 그럼 여기 색 칠했어. 자, 남아있는 게 색깔이 6개가 남아있죠. 남은 6개의 자리. 다 같은 자리, 다른 자리. 같은 자리. 그럼 아무거나 하나 칠해야겠네. 몇 가지 그 방법이? 한 가지. 뭔가 칠했어. 이제 이 자리들,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맞아? 곱하기 몇 팩? 5팩, 그렇지. 840이에요. 자, 이해됐어? 아까 그랬잖아. 같은 자리가 없고 혼자 특별한 자리는 걔부터 채우는 거야. 그치? 왜? 걔 때문에 이제 구분이 될 거니까. 좋아. 자, 그 다음입니다. 6번, 얘 4점짜리인데 왜 3점이라고 나와있냐? 얘 4점짜리야. 자.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6개랑 정삼각형이 있고 7개로 칠할 거래. 자, 한번 해볼게. 다시, 자리가 같냐, 다르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이야. 네. 원을 잘 그려봅시다,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3개가 있고 중심을 연결을 한 거야. 자, 이 상태야. 여기 이제 자 볼까? 그러면 자리를 볼게. 몇 종류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게요. 3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3종류입니까? 맨 바깥에 있는 거랑 여기 얘랑. 그렇지. 그러면 어디부터 칠해야 돼요? 왜? 걔만 같은 자리인 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자, 지금 색이 7개 있는 거죠? 자, 칠할게요. 가운데 칠한 방법 몇 가지? 7가지. 자, 칠했어. 색깔 몇 개 남아있어요? 6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칠해야겠죠. 왜? 이 자리 같고 이 자리 같잖아. 같은 자리들 있잖아. 자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야 돼. 아무거나 색깔 하나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 그렇지. 안에 칠할래, 밖에 칠할래가 되겠지. 칠하고 나면 남은 자리 다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다른 자리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이 문제를 그냥 원순열 풀듯이 m-1팩으로 풀잖아? 그럼 되게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네가 진서가 배워가야 되는 건 자리가 같냐 다르냐를 확인하는 눈이야 그냥. 오케이? 네, 자 7번입니다. 이번엔 뭐야 이게. 자 얘는 이제 좀 잘 못하는 문제들 중 하나인데, 자 A, B, C, D 네 가지 색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겠대. 그래서 이게 일단 좀 다른 점이네. 색이 4개 있지만 다 쓰지 않을 수도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자 그림 같은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4개의 날개 부분을 모두 칠할 건데,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거 잘 못 그리니까 대충 그리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구분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 색칠을 할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까? 야, 우리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조건 일부 또는 뭘 하래? 전부를 색칠하래.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기는 제한 조건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제한 조건이야. 우리 봐봐. 인접한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한다는 너무 당연한, 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잖아. 이해돼? 이게 제한 조건이야. 내가 그 수업 때 그랬는데, 앞에 경우의 수 수업에서 제한 조건은 우리한테 뭘 알려준다고? 했냐면 분류의 기준을 알려줘. 알았어? 자 다시 늘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이 제한 조건이, 자 문제에서 주는 이 제한 조건이 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분류의 기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분류의 기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겨.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좀 조건을 체계적으로 좀 학습하는 느낌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분석해야겠지? 자 그러면 제한 조건은 분류한다야. 그럼 일부 혹은 전부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색을 다 쓰든 아니면 좀만 쓰든. 그럼 적어도 색을 몇 개를 써야 돼? 2개. 그렇지. 최대 4개. 그럼 첫 번째 색을 2개 쓰는 방법이야. 그럼 그 얘기는 이거네. 여기 가운데 칠할 색깔이랑 이 날개 칠할 색깔만 정하면 끝나 안 끝나? 그럼 가운데 칠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날개 칠하는 게 몇 가지? 3가지.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지. 자, 색 3개를 쓰는 방법이야. 먼저 색 3개를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돼.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이게 4가지거든? 자, 이거는 앞에 수업 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색을 3개 고를 거면 얘네 중에 안 쓸 색 하나 고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안 쓴 색 하나 고르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서 4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4가지. 일단 색을 3개를 골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칠해야 돼요? 같지 않은 자리들부터 칠하는 게 맞잖아요. 가운데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오? 내가 색을 몇 개를 골라놨어? 내 손에 세 가지의 색깔이 있잖아. 3가지. 이제 색깔이 2가지가 남은 거야. 여기를 그 2가지로 칠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날개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여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자, 날개를 칠할 건데 색깔 2개로 날개를 칠해야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각각의 색깔이 한 번씩은 쓰여야 돼, 안 쓰여야 돼? 쓰여야 돼. 그럼 그 방법은 이렇게 있겠네. 색깔 2개를 똑같이 사이좋게 2개 칠하든 아니면 하나 3개 칠하든 이렇게는 아니겠지? 이해돼 지금? 자 그럼 2개 칠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 자 2개 칠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난 이렇다고 생각을 해.
두 개가 뭐하게? 마주보게 칠하는 거. 아니면 두 개가 서로 이웃하게 칠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게요, 만약에 이러면은 마주보게 칠하는데 이렇게 칠하면은요, 이거랑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요? 같은 경우죠. 돌리면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네? 이해돼? 자, 그래서 색깔 세 개를 칠할 때 두 개 칠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세 개 하나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어느 색을 세 번 칠할지 한 번 칠할지는 정해야 되잖아. 몇 가지?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 세 개 하나 칠하는 거야. 그럼 세 개 하나 칠할 때 어느 위치에 세 개 칠하는지는 상황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어떤 색깔을 세 번 칠할지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이해됐어? 자, 좋아. 그러면 색 3개 쓰는 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을 4개 쓰는 거 해봅시다. 자, 색을 4개 쓰는 걸 해보면, 자, 먼저 어디서부터 칠해야 돼요? 가운데 칠하는 게 몇 가지? 4가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날개 칠해야 되는 색깔이 몇 개야? 3가지지. 날개 칠해야 되는 색깔이 3가지인데 그럼 3개로 날개 4개를 칠하려면 어느 색깔 하나만 날개 몇 개를 칠해야 되지? 다시 천천히. 색깔이 3개가 있어. 날개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색깔 3개를 적어도 한 번씩 사용해서 날개 4개를 칠해야 돼. 그럼 어느 색깔 한 개만 날개 몇 개를 칠해? 어떤 색깔 하나는 반드시 날개를 몇 개를 칠해야 돼요? 2개를 칠해야 되죠. 하나 칠하면 하나 남잖아. 누군가는 2번 칠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가운데를 칠했어. 어느 색깔을 2번 칠할지 정해야 되지. 그 경우가 몇 가지? 3가지. 좋았어? 어느 색깔인가를 칠할 거야. 자, 이제 그럼 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2번 칠하는 색깔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네. 2번 칠하는 색깔을 어떻게 하든지 이웃하게 칠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남은 색을 칠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자, 2번을 칠했는데 남은 색깔 2를 이렇게 칠한 경우가 있겠지.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오케이? 그럼 이웃하게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어요? 2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 칠해야 되는 색깔을 이웃하게 칠하는 방법. 이번엔 2번 칠해야 되는 색깔을 마주보게 칠하는 거죠. 마주보게 칠하면 마주보게 칠하고, 자, 다음에 또 칠해볼까? 자,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칠할 수도 있지. 자, 이 둘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지. 돌리면 똑같지. 맞아? 이거요? 자, 시계. 자, 파란색의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있지. 파란색 오른쪽 방향에 주황색이 있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한 가지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아이고, 36. 그치? 48. 12 해서 96까지가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늘 애들이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 자,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꼭 다시 이따가 복습하게 한 번 더 뽑아줄 거야. 꼭 다시 풀어봐야 돼. 꼼꼼하게.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정육면체
각 면에 1부터 6까지 색깔이래. 숫자를 적는데.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한 면에 하나의 수를 적는 경우를 A. 맞아? 이건 아까 6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30가지였죠. 나 요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30가지. 그러면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몇이 되게끔 적는 게? 7이 되도록 적는 게 B래. 해볼까 그러면? 와, 그러면은 정육면체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7이 되게끔 적어볼게요. 그럼 마주보는 숫자의 합이 7이 되려면 1, 6을 같이 적고, 그치? 그 다음 2, 5를 같이 적고, 마주보게 3, 4를 마주보게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이해되지? 일단 6개 면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럼 내가 1, 6부터 한번 넣어볼까? 1 비어있으니까 1을 넣는 방법 몇 가지? 1을 쓰는 방법 한 가지. 맞아? 괜찮아요? 네. 그럼 6을 쓰는 방법이 몇 가지? 1을 어딘가 썼어. 6은 무조건 마주보는 데다 써야 되잖아. 한 가지지. 1이 쓰이는 순간 맞은편 자리가 6으로 정해진 거야. 이해됐어? 좋았어. 그럼 아직까지 한 가지야. 자, 그럼 이제 다시 6 썼어, 여기 위에. 요 4개의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죠? 네. 자, 2를 써놔야겠네. 2를 넣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똑같은 자리야. 그러면은 2를 넣는 순간 반대쪽에 5가 정해져 안 정해져? 다시 한 가지야. 자, 이젠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남은 자리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3 적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그럼 자동으로 4, 한 가지. 끝. 네? 다시요. 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 응. 자, 이렇게 푸는 거죠. 자, 자리가 같냐 다르냐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해볼게.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6개의 색으로 지금 보이는 직육면체들을 다 색칠하는 거야. 근데 A는 실제로 정육면체지? A 색칠하는 방법 아까 30까지 했어? 얘는 30까지야. 이제 B를 색칠해볼게. B를 보여볼게요. 자, MB를 구할 겁니다. 해보죠. 1, 1, 2. 자, 이렇게 생겼네.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길다란 4개는 똑같아 안 똑같아? 그 양 옆에 이게 둘이 똑같지. 자, 어디서부터 색칠해볼까? 칠해야 되려면 봐봐. 최대한 좀 특별한 자리에 먼저 칠하는 게 좋지. 나랑 같은 자리가 없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옆에 4개짜리에다 먼저 하나를 칠할까? 양 옆에다 칠할까? 양 옆에다 칠할 거야. 그럼 양옆에 칠할 칠할 색깔 2개를 고르는 방법은 6시 2가지야. 나 네가 조합을 했을 줄 알았어. 자, 이건 봐봐. 그래서 6시 2가지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6가지 중에 2를 고르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색깔 2개가 있잖아. 여기 A, B를 칠하나 B, A를 칠하나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맞지? 돌리면 똑같잖아. 그럼 색칠했어. 그럼 난 이제 얘 양옆이 색칠이 되는 것이야. 여기랑 여기가 이제 뭔가 색깔로 색칠이 됐어요. 자, 남은 4개 자리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같죠? 그럼 아무 색깔 하나 칠한 게 몇 가지? 칠하고 나면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3팩토리얼. 이해됐어? 얘는 15 계산하는 거 공부해 오셔야 돼요. 3팩.
90입니다. 이번에는 셋 다 다른, 면이 다 다르지? 끓이겠니 이거? 이렇게. 자, 이번에는 면이 마주보는 면들끼리만 똑같은 거야.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하자고요. 양 옆에 칠할 색깔 둘을 먼저 고르자고요. 됐어요? 아까랑 똑같네요. 6시 2예요. 골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색깔 4개가 남아있죠. 그럼 어느 색깔 하나를 칠해야 돼요. 칠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오케이, 칠하고 나면 나머지가 자리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이해됐어? 아, 그러면은 NC는 MB의 2배죠? 180이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니? 네. 약간 이제 조합이 좀 낯설죠? 네, 조합은 꼭 그 수업을 봐줘야 돼. 이번 주에 그래서 복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어제 준 거 다시 수업 보는 게 2번째 숙제, 그다음 풀 거는 적게 줄 거야. 그래서 복습 한번 제대로 하고 문제만 싹 풀어보면 되거든. 자, 다시 넘어갈게. 10번입니다. 자, 이제 최근 문제죠. 비교적 2022학년도 평가원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된 게 아니라 작년 시행된 거야. 그래서 이제 수능이 지금 체제로 바뀌고 첫 평가원 모의고사 에 나온 문제야.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의자를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몇이 되지 않도록?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한대. 1, 2, 3, 4, 5, 6에서 이웃한 게 곱이 12가 되지 않으려 하면 2랑 6이 배열이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3이랑 4가 이웃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배열해달라는 얘기네요. 잠깐. 12가 되지 않도록이다. 자, 그럼 이렇게 6개를 배열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전체 얘네들을 싹 배열한 경우에서 얘네가 이웃하던지 얘네가 이웃하는 걸 뭐 해야 돼? 빼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해됐어? 자, 이 문제는 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전체 경우에서 이웃이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3, 4가 이웃하는 걸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거든. 자, 내가 만약에 이 6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했잖아? 그럼 이 6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에서 이 6이 이웃해야 되니까 2를 먼저 배열하는 게 한 가지지. 6을 배열하는 게 그럼 2가지지. 해놓고 나머지를 싹 배열을 시키지. 그럼 여기 이런 게 있겠지. 2, 6이 이웃을 했어. 그 내가 나머지를 싹 배열을 시켰는데 거기에 3, 4가 이웃하는 게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그럼 내가 3, 4가 이웃하는 걸 구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맞아? 3, 4가 이웃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몇 번 빼게 되지? 2번 빼게 되지. 한 번 다시 더해줘야 돼요? 안 더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웃이 이웃하고 그러면서 3, 4가 이웃하는 경우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29번에 배치가 돼 있잖아. 이 문제가 틀릴 확률이 넘어가는 까닭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그래. 객관식이었으면 그나마 나았겠지.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전체 경우는요 5팩토리얼 가집니다. 그죠? 빼기 2, 6이 이웃하는 경우나
3, 4가 이웃하는 경우나 경우의 수 똑같겠지. 그러니까 곱하기 2 할 거야. 그리고 2, 6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할 건데 2를 배열하는 게 한 가지고 그럼 6을 배열하는 게 두 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넷을 배열하는 게 4팩이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더하기 2, 6과 3, 4가 같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2, 6과 3, 4가 같이 이웃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구해볼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먼저 2를 배열하는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 2를 배열했어. 6을 배열하는 게 두 가지. 자, 3, 4를 이제 배열해야 되지. 그럼 3, 4가 서로 이웃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웃할 두 자리를 먼저 고르면 되겠지. 하나, 둘, 세 가지 있지. 세 가지. 3, 4가 돌아갈 자리를 정했어.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3, 4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두 가지. 해놓고 남은 애들 다시 숫자 2개 배열해주면 되지. 이해됐어? 응. 24개. 그럼 쟤는 120 빼기 96 더하기 24. 그래서 48가지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요거는 2 자리 정하는 거, 이거는 6 자리 정하는 거, 얘는 3과 4가 들어갈 2개의 자리 정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3과 4를 배열하는 거, 여기다 2는 나머지 숫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래서 원순열은 이 정도로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자, 고생했습니다.